예, 이런 분들 주위에 많습니다. 폐업은 이미 했는데 뭐 은행 빚은 있으니까 대출 이자는 나간단 말이에요. 근데 좀 더 이상 수입이 없으니까 대출 이자를 내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.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사업이 어려워서 이제 폐업을 하시게 된 경우라면 네. 대출금이 좀 상당할 것 같다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. 이거를 이제 혼자서 해결하시려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빚을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빚을 키우기보다는 그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데요.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갚기 어려운 빚을 부담 없이 이제 상환하실 수 있도록 분할 상환, 채무 감면,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이제 채무 조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강제 채무 조정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채무 조정만으로는 재기가 어려운 경우에 일정 부분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. 근데 그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 이런 말은 사실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구분해서 신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.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는 것이고요. 일단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법원에서 법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다만 신용회복은 3,600개 정도의 그 협약된 금융기관 대상 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자에 대해서만 일부 탕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은 사채도 가능하며 원금까지 빚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내가 더 심각하다 그러면 법원으로 가야겠네요. 네.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럼 먼저 앞 단계 먼저 생각해 볼게요. 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 방법.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? 제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. 그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을 때 이제 신청을 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경우에는 이자는 전액 탕감을 받으실 수가 있고 원금 같은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일반 채권은 최대 30%까지 감면이 되고요.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연체 기간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. 이 채권을 저희가 이제 상각채권이라고 하는데요. 이 상각채권의 경우에는 20에서 최대 70% 이제 원금 감면이 될 수 있고,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%까지 원금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원금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네요. 그럼 이걸 신청해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때 뭐 신용상의 불이익은 없습니까? 그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이 되면 연체 정보가 해제가 됩니다. 대신에 2년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공동 전산망에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1101 코드가 이제 등록이 됩니다. 그러면 뭐 그 기간 중에는 신용이 회복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. 네. 하지만 그 완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신용회복 지원 확정이 되고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시면 네.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정보가 삭제가 돼서 신용이 회복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뭐 빚을 감면받는 건 참 좋은데 근데 폐업 후에는 사실 돈이 없잖아요. 이미 뭐 폐업을 하느라고 내 돈 다 들어갔고 거기에 다 날라갔고 이자도 사실 못 내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한 달에 이자로 나가는 비용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? 네,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이제 사회소외 계층은 그 납입 유예 기간 동안에도 유예 이자를 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일반 보통의 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원금 잔액에 1%에서 2% 정도의 유예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.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근데 뭐 1, 2%의 이자가 높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상황에 닥친 분한테는 뭐 1%가 뭐예요? 0.1%도 사실은 굉장히 아플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가장 아플 때죠. 이 시기가 또 제일 아플 때고. 그렇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제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.